자, 다음으로는 이런 게, 간장게장, 그 새우장, 이런 갑각류들, 그리고 랍스터. 랍스터도 회로 먹더라고요. 그리고 생새우, 새우를 회로 먹는 거. 이런 갑각류들을 생식하면 안 돼요. 이 낙지도 보이죠? 이런 거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새우깡 봉지에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새우가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새우를 이렇게 뭐 새우 젓으로도 먹고 새우 뭐 구이, 새우 뭐 매운탕 뭐 이런 걸 자주 먹어와 가지고 새우가 친숙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 몽골 사람들은 내륙 지방에 살고 대륙 안에 사니까 이런 해산물들을 접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새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몽골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 새우깡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 놀라는가 했더니 이 다리가 여러 개 달려있는 벌레를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다 이렇게 보고 의아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한대요. 새우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 보는 시각이 그 맞는 게 이 직관적으로 보면 외형이 그냥 벌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우랑 또 얼핏 이제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바퀴벌레에 대한 연관성을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바퀴벌레나 새우나에 마디마디 붙어 있는 다리나 탈피를 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비슷하고 이게 곤충, 갑각류, 뭐 거미, 진해 같은 것들이 공유한 특징이고 또 새우랑 바퀴벌레가 아주 오래전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각류인 새우, 게, 랍스터 얘네들도 친척이고 육상 절지동물인 곤충, 바퀴벌레도 뭐 결국은 같은 조상 속에 있는 먼 사촌 정도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단백질이 비슷하다. 새우 알레르기의 주요 원인 단백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바퀴벌레에도 같은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새우 알러지가 있는 분이 어, 바퀴벌레도 알러지가 있다라는 내용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새우 익힌 살을 먹거나 바퀴벌레를 익힌 살을 먹으면 그게 그거라는 소리거든요. 그 한마디로 새우는 그냥 바다에 있는 벌레고 바퀴벌레는 땅에 있는 벌레인 건데 이 벌레들 몸 안에 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벌레 다 벌레인데. 근데 물론 얘네들을 매운탕으로 끓여 먹고 뭐 찜으로 쪄 먹고 뭐 구이로 해 먹고 소금구이 해 먹으면 안전하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유해 기생충들이 다 죽으니까. 근데 이거를 간장게장, 양념게장, 뭐 새우장, 이제 간장에다가 절여가지고 먹거나 회로 쳐서 먹으면 이 안에 진짜 온갖 이상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막 해괴망측한 괴물들이 다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몸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게 이 몸 안에는 완전 체온이 따뜻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갖 산해진미를 넣어주는데 이 벌레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와가지고 눌러붙어서 10년, 20년 같이 사는 건데 이 간장게장, 양념게장도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그 간장게장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간장을 70도, 80도까지 끓인 다음에 그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게에다가 부어서 장을 담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기 때문에 뭐 잡균이나 기생충들이 좀 다소 제거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게장은 위험하지만 그 설상가상으로 빨간 양념에 그냥 양념게장은 있잖아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그 양념게장은 그냥 열 처리 없이 그냥 빨간 고추장 양념 고춧가루 그 양념 소스를 발라서 재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는 것 자체는 게를 그냥 생으로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벌레예요, 벌레. 바다에 사는 벌레. 바다에 사는 벌레 몸통 안에 이 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벌레 속에 벌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벌레가 맛있으니까 게딱지 비빔밥 싹싹 비벼 먹고 다리 쪽쪽 빨아먹고 하는데 와, 그럼 몸 안에 벌레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탈출 넘버원 채널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 게장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간장게장을 선물 받은 민물개인가 뭐 바다개를 이제 간장게장을 해가지고 맨날 매 끼마다 그 간장게장 먹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뭐 돌아가셨는지 살아남으셨는지는 정확하게 결과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TV에 소개된 적이 있는데 이 벌레 해산물들을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해산물들. 근데 이제 두 번 다시 입에도 안 될 거고요. 다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간과 천엽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생간, 소의 천엽 같은 이런 그 동물들의 내장기관을 생으로 익히지 않은 상태로 먹으면 그 내장기관에 기생하고 있는 벌레들이 인간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상우 씨가, 영화배우 권상우 씨가 뭐 10년 전에 뭐 촬영하던 당시에 촬영지 근처에 뭐 소고기집 있어가지고 촬영 끝나면 매번 스태프들이랑 연예인분들 같이 가서 그 거기서 회식을 했대요. 근데 회식을 하니까 이제 자주 오니까 사장님이 이제 단골들 서비스 준다고 이 회랑 간이랑 천엽을 막 서비스를 줬는데 그거를 갈 때마다 계속 먹었대요. 그런데 몸이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인가 뭘 찍었더니 폐가 새하얘졌고 뭐 그 과정에서 뭐 구충제를 먹고 어떻게 건강을 어떻게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들이 유튜브에다 권상우 기생충이라고 치면은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쇼츠들로 이게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꼭 보시고 간이랑 천엽 같은 이런 동물의 그 장기 내장기관을 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도쿄 특파원. 일본에서는 육회 및 생간을 판매하면 감옥에 갑니다. 어, 일본의 정부는 이런 육회나 소고기나 생간을 가열 섭취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의 간의 생식 전격 금지. 2012년. 10년도 넘었네요. 14년 전에 이미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일본 보건 당국은 음식점에서 소간을 날려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웃 나라인 일본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적으로 육회나 생간을 못 먹게 막고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흡충 전문 구충제인 뭐 트리클라벤다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그 디스토시드도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처방받기도 힘들고, 또 간흡충 검사를 해도 몸 안에 흡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사람들이 막 유튜브 보면은 먹방 유튜버들이 막 소 간 썰어서 먹고 있죠. 그분들 다 진짜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안 아프다고 모르는 거예요. 간흡충이 사람 몸에 한번 들어오면 20년, 30년을 사는 거고, 그 친구들이 한번 자리 잡아서 라이프 사이클을 완성하고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뭐 나중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가 될 건데, 아까 췌장흡충 굴 먹고 췌장흡충 걸리신 분은 췌장흡충이 1000마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 아파 보기 전에는 이런 거를 모른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런 계곡물과 약수터물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지하수도 포함입니다. 지하수 끌어올린 거 바로 드시면 안 되고, 약수터물, 뭐 계곡물 이거 깨끗하고 맑아 보여도 한 번은 끓인 다음에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 물 안에 저 산 위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물 속에 사는 이 온갖 벌레와 그 생선들, 민물고기들의 온갖 막 그 오물들과 벌레들이 다 여기 살고 있는 생태계인데, 이 물을 그냥 큰 통째로 마시면 기생충 걸려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는 건데, 위기 탈출 넘버원에 또 이 계곡물과 스파러 가는 편이 또 있습니다. 그때 계곡물 네가 다 마셨잖아. 그래서 이 사람 큰일 나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도 위기 탈출 넘버원 그 계곡물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편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계곡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 스파르가늄이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이 스파르가늄은 몸속에 들어와서 성장하면 30년 가까이 기생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가늄은 뭐 폐, 장, 뭐 간, 뭐 뭐 신장, 뭐 뇌까지도 다 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50대 남성이 여러 장기가 손상되고 뇌혈관이 막혀서 죽을 뻔했는데, 뭐 지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곡물, 약수터물 먹고 큰일 났다는 사람이 있었고, 특히 스파르과늄에 감염이 되면 정신분열증, 간질 발작, 하반신 마비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내가 갑자기 원인 없이 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거나 간질 발작 증세가 갑자기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거나 아니면 하반신 마비 같은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좀 구충제를 좀 먹어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병증의 원인이 기생충이라고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다 근거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번 또 최종일 교수님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대 기생충학과 최종일 교수님이 실제로 스파르가늄 기생충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기 힘들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가는 기생충이 뭐 눈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막 그 이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MRI로 간에 있네 이거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이게 외과 수술을 통해서 간 내부에 있는 기생충을 뽑아내려고 되게 들어가도 얘가 막 소소속 또 도망가가지고 어디 구석으로 숨어버리면은 또 다른 데를 또 째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또 째러 들어 뽑아내려고 째러 들어갔다가 다시 뭐 문 닫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을 막 수시로 다 잘랐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사람이 몸이 버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스파르가늄에 감염되면 구충제 치료도 듣는 약이 없고 뭐 실제로 외과 수술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구충제 복용 실제 사례들을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50대 남성분이 구충제를 충분한 양을 적절한 기간 이상 먹었더니 이런 벌레들이 여러 마리가 나온 거를 중에 제가 사진을 한 장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벌레들이 여러 개가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이. 이 길이만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런 벌레들이 몸 안에 있으니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암 환우 카페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암 환자분께서 뭐 일정 기간 구충제를 먹었다가 먹고 있지 않은 와중에 어느 날 이제 대변으로 이런 벌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런 기생충 이거 봐도 무슨 벌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해괴망측한 이상한 생물체들이 내 몸 안에 이제 살고 있는 건데 이거 엄청 길다랗죠. 와, 씨, 이거는 뭐 어떻게 똥을 싸면 뭐 하루 종일 나오겠는데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벌레가 나온 분도 있고 이분은 60대 남성분입니다. 60대 남성분이 그 디스토시드라고 프라지퀀틀이라는 그 흡충 전문 구충제를 먹고 몸 안에서 이게 뭐 번데기인지 뭐 달팽인지 뭐 이상한 벌레들이 나왔대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 암 환자는 아니고 일반인 60대 남성분인데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뭐 약국에서 알려주는 뭐 구충제 1년에 하나 한 번만 먹으면 된다? 그런 걸로는 절대 이 커다랗고 강력한 벌레들이 죽지 않아요. 이분들은 이 벌레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구충제를 정말 여러 알을 막 수주에서 수개월 가량 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괜히 먹은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먹으니까 이런 벌레들이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내가 그 한 알 한 번 먹는 거 가지고는 몸 안에 있는 실지렁이들, 그 좁쌀만한 실지렁이들, 미세 기생충들만 좀 죽고 말겠지. 이런 커다란 애들이 그, 그 한 알 먹는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 몸에서 나온 사진을 모은 건데, 이거는 40대 남성분이 그 막 뇌에서도 뭐가 벌레가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막 온몸에 막 정체불명의 막 통증이나 뭐 어떤 증상들로 고통을 받다가 대학병원 여러 군데 가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피 검사도 했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어서 뭐 조치를 못 받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구충요법을 알고 구충제를 그 막 여러 가지를 막 다량으로 드셨더니 이런 벌레들이 막 뇌에서 막 꾸물꾸물 뭐 타고 내려와서 막 뭐 똥으로 나온 그런 느낌도 느끼면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 벌레들을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진짜 이런 게 몸 안에서 그 이분의 표현으로는 자기 머릿속까지 막 타고 올라갔다가 막 복부 아래로 내려왔다가 막 그런 움직이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막 드물겠죠.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다음은 암 환자분들이 구충제 복용했을 때 배출된 사례들을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췌장암 4기의 어머님 보호자인 따님이 주변 분들이 어떤 조언을 통해서 그 췌장암에는 구충제가 도움이 좀 된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프라시퀀텔이라는 디스토시드 약을 흡충 전문 구충제죠. 그 약을 구해다가 어머님한테 드렸더니 어머님이 변으로 이런 검정색 기생충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올라온 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암 카페에서 암 환자 본인은 아니고 그 보호자분 중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제 A라는 구충제를 한 달 동안 먹고 B라는 구충제를 뭐 한 달 동안 먹고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변을 봤는데 이 시커먼 벌레들이 뭐 몇 개인지 안 세봤는데 뭐 100마리쯤 되겠죠? 이게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왔대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뭐 검은 쌀 이게 소화 안 된 거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식생활 습관 가지고 일반적인 약들, 구충제가 아닌 일반적인 약들을 먹어서는 일반 변에서는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아요. 근데 이 구충제 카페 가보시면 구충제 카페 회원분들이 구충제를 엄청 먹고 나서 이렇게 흑미처럼 생긴 벌레들이 쏟아져 나온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구충제 먹고 이런 벌레들이 한 10마리씩 막 이렇게 몇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충제를 안 먹을 때는 이런 게 절대 안 나오고요. 구충제를 좀 많이 먹으면 이게 변으로 이런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도암 환자의 보호자분께서 올려준 사진인데 본인 남편분이 담도암이래요. 근데 이제 그 간에 담도가 폐쇄되고 막 문제가 생겨서 그 간에 담도 배액관을 차고 다니고 그 담도 배액 주머니를 차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 구충제를 그 남편분한테 수개월씩 계속 먹였대요. 그래서 먹였더니 그 간에 있는 담도 내에서 이런 벌레들이 그 배액관을 타고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구충제를 계속 먹였는데 먹일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이 와이프분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남겨주셨냐면 이게 담도암, 뭐 간암, 뭐 췌장암 같이 간담체가 이게 하나의 관을 통해서 다 연결되거든요. 간담체에 뭐가 문제 있거나 암이 있는 분들은 자기 생각에 그 와이프 보호자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생충 감염증이 큰 원인인 것 같다라고 구충제를 마치 영양제 먹듯이 평소에도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글을 남기셨어요. 아파 보기 전에는 이런 거를 모르죠. 이거는 이제 씬리 TV라는 그 유튜버 채널의 자료를 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기생충이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는 의학 논문이 1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돼서 여러 연구 논문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간흡충은 담관의 기장에서 담도 폐쇄, 황달, 복통을 일으키고 결국은 1급 담도암을 일으킨다 해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흡충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흡충을 담도암의 확실한 발암 원인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울대 임재윤 교수님 의학 논문 학술지 기고지에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담도암 비율이 뭐 20배, 40배 가량 높고 그 원인이 간흡충과 간질충 감염인데 소, 간, 육회 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나리 같은 간질충을 감염을 유발하는 그 생식을 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거를 밝혀냈죠. 그다음에 certain parasite, particularly specific parasitic worms and protozoa are linked to an increased risk of cancer through chronic inflammation and DNA damage. 특정 기생충들, 프로토조아나 뭐 이런 것들이 기생충들이 특정 종들이 암의 리스크를 높인다. 암 발병률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DNA 손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흡충 걸리면 담도암, 뭐 간암, 췌장암 걸리고요. 블러드 플러크, 이거 주혈흡충 같아요. 주혈흡충 이런 거 걸리면 방광염, 그리고 방광암에 걸리고 테이프웜, 이거는 촌충인가 뭐 그런 건데 길다란 벌레인데 이런 벌레가 몸 안에 감염되면 뭐 암을 퍼뜨린다고 하고 또 어떤 연구 논문에서는 이 촌충 중에 촌충이 암이 걸린 촌충이 있대요. 그 암에 걸린 촌충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에도 암을 감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 논문도 있고 프로토조아,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은 potential link between the parasite and an increased risk of developing brain cancer.
글리오마, 이게 뭐 신경교종인가 뭐 뇌종양인데 뇌암을 일으키는데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가 연관돼 있다고 합니다.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가 감염되는 경로는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개를 키우시는 분들, 이제 애묘인 애견인들 있죠.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출이 빈번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들고양이들 이제 밥 주시고 이제 돌봐주시고 귀여우니까 이제 뭐 맛있는 거 주면서 이제 쓰다듬고 이러면 고양이 몸에 있는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감염이 되고 그게 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뇌암을 일으킨대요. 이 톡소플라즈마 곤디란 이런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즈의 기생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람 그 고양이 여러 마리 키우시는 분 집에 가보면 그 막 침대도 고양이들이 같이 막 올라가 있고 고양이 털 막 날리고 고양이의 모든 그 몸에서 작용하는 뭐 어떤 미생물들을 그 키우는 그 보호자분도 같은 친구를 공유하고 이게 자꾸 신체 접촉이 빈번하니까 기생충을 공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기생충 걸리면 뇌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 이게 다 의과학 논문으로 입증된 사실들인데, 근데 이런 내용 보시면은 이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뭐 기분 나쁠 것도 없죠. 그냥 아예 팩트고 이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기생충들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내 몸에 염증 많다 이런 분들은 그 원인 중에 기생충 감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DNA 데미지, DNA를 파괴시켜가지고 어, 그 이뮨 리스폰스, 면역계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 몸이 박살이 나겠죠. 메타볼릭 체인지스, 뭐 신체 대사가 망가지겠죠. 기생충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몸 안에 일단 기생충이 들어오지 않게 막고 구충제를 많이 먹어서 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벌레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럼 이 그 새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새우도 그럼 결국은 바다에 사는 벌레라고 했고 이런 벌레류, 갑각류들, 게, 새우, 뭐 랍스타 이런 거 다 생으로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소금구이 해서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조림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나리, 아까 미나리도 생으로 먹으면 감질충, 간흡충 걸려서 담도암 걸려서 사람 죽는다고 신신당부를 해주시잖아요. 그 서울 삼성 서울병원 출신 명예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님도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내 몸이 강철도 아니고 어, 무슨 자신감으로 이 미나리를 생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예전에 식당에 가서 뭐 도토리묵 무침에 있는 미나리도 먹었을 거고, 아까 평양냉면에 송송 썰어져 있는 그 쪽파같이 생긴 미나리도 정말 많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 간이 다 망가졌을 건데, 미나리는 정말 사람 몸에 이로운 약초이고 허브이고 나물이지만 그 제 아무리 좋은 나물이어도 이걸 익혀서 유해 물질들을 제거한 다음에 먹어야지 생으로 먹으면은 사람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고기도 육회나 육사시미 같은 거 절대 먹지 말고 웰던으로 잘 익혀가지고 예, 스테이크 먹고 돼지고기도 잘 익혀서 먹어야 예,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